기아부스입니다. 현대기아는 특히나 이번 모빌리티 쇼에서 대부분 전기차 위주로 전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EV6 이번에 부분 변경된 모델, EV9, 최근에 저희가 가서 취재했었던 EV3까지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전기차 3대만 이렇게 전시하면 조금 아쉬우니까 하이브리드 사양의 소렌토와 카니발도 추가적으로 전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아의 전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메인 무대에는요, 타스만, 내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 위장 랩핑이 붙여져 있는 기아 타스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장 랩핑이 붙여져 있긴 해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짐작은 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차가 엄청 커요. 기아의 픽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라이벌 모델로 당장 떠올릴 수 있는 게 아무래도 KG 모빌리티의 렉스턴 스포츠를 좀 떠올리시기 쉬울 것 같은데, 제가 육안상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봤을 때 렉스턴 스포츠보다 훨씬 커 보이거든요. 육안상으로 봤을 때의 느낌은 지프 글래디에이터 보는 거랑 비슷한 정도로 크기도 그 정도 느낌이고, 오프로드를 거칠게 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지프 글래디에이터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실제 차에도 이렇게 적용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아가 우리한테 어느 정도의 힌트를 주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앞 휠하우스 위에도 저렇게 플라스틱 클레딩이 있고, 뒤에 휠하우스 위쪽으로도 저렇게 검은색 클레딩이 있거든요. 휠하우스 윗부분에만 연결되어 있진 않겠죠. 범퍼가 됐든 뭐가 됐든 쭉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슬림하게 되어 있는 세로형 램프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 기아가 지금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은 세로밖에 안 보여. 여기에 과연 가로가 어떤 식으로 접목될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봤을 때 벌써 강인해 보이긴 합니다. 되게 강력해 보여요. 클레딩 있는 부분하고 보닛 부분의 높낮이 차이만 봐도 그 옛날 시절의 코란도라든가 아니면은 지프의 랭글러, 글래디에이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강력한 인상을 좀 보여주기도 하죠. 타이어 자체가 올터레인 타이어가 들어갔잖아요. 예. 이 차의 지향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로드가 됐든 좀 험한 길이 됐든 그런 곳을 전천후로 다닐 수 있는 차를 만들겠다라는 의미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장 테이프가 붙여져 있기 때문에 앞에 캐빈하고 베드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죠? 예,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안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베드의 크기도 결코 작은 크기는 아니에요. 렉스턴 스포츠 칸하고는 살짝 비슷한 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시 형태 디자인이고 앞에 보닛 부분이 길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가 엄청나게 길어 보입니다. 기아 타스만 내년 상반기에 공개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위장막 테이프가 붙여져 있긴 하지만은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사실 저는 기아부스에서 제일 눈여겨봐야 될 거는 얼마 전에 현대 ST1을 타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 PBV에 대해서 관심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기아도 PBV를 준비를 하고 있죠. 그냥 단순히 PBV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PBV 전용의 플랫폼을 가지고 전용 모델로 만들 것을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초에 CES에서 그 모델들을 공개를 하기로 했죠. PV1, PV5, PV7 이번에 부산 모빌리티 쇼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양산이 빠른 모델이 바로 여기 있는 PV5입니다. 이 차량 내년에 선보일 예정인데요. 어쨌든 상용차 계열인 거 아니에요. 짐을 싣든 화물을 싣든 어쨌든 상용차 계열인 건데 디자인이 이렇게 이쁠 일인가 싶거든요. 솔직히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들어요. 스티어링 휠이 저렇게 하늘을 쳐 올리고 있잖아요. 내가 운전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스티어링 휠을 저렇게 잠깐 올려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건데, 아마 컨셉트카니까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양산형 모델에까지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이 모델 보시면은 천장이 되게 높은 배형 모델이죠. 뒤에 칸막이도 다 막혀져 있고, 실제로 이렇게 뒤에 부분 가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되게 다양한 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박스 같은 게 아니라 하얀색 플라스틱 박스 같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저게 저 옆에도 있고 저 박스가 저기에도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되게 조그만한 PV1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뭐냐? PV5도 도심 운송에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사이즈의 PVV이긴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 도심 같은 데 가면은 진짜 좁은 골목길 막 그런 데 많잖아요. 포터나 봉고 가지고도 들어가기 힘든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들어갈 수 있게끔 PB5의 쪼꼬미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율주행으로 사람이 없이 짐만 가지고 운송이 가능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양산 일정이 잡혀져 있지 않기는 해요. 이놈이 PB5의 대빵 버전, 제일 큰 버전이에요. PV7. 디자인만 놓고 보면은 그놈이 다 그놈처럼 생겼잖아요. 디자인은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기 차이가 그렇게 안 느껴지실 수도 있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PV7이 되게 커요. 솔라티보다 살짝 작은 게 높이가 낮은 듯한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크기 자체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저렇게 화물들이 실려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저 하얀색 박스가 또 들어가 있죠. 화물 박스 자체를 모듈러화 해가지고 기아의 PVV 차량에 최대한 맞게 크기를 맞춰서 제작을 해서 운송할 때 상당히 쉽게 편안하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죠. 아까 전에 PB5의 하이루프형 배형 모델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뭘까요? 이거는 뒤에 사람이 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얘는 PV6쯤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차 역시 PV5예요. 아니, 아까 전에 PB5는 뒤에다가 화물을 싣는 배형이었지 않냐? 근데 얘는 왜 갑자기 사람이 타냐? 기아의 PBV는 대략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편의상 쉽게 얘기할게요. 대가리는 그대로 있고 뒤에 꼬랑지만 계속 다른 걸로 바뀌는 거. ST1 같은 경우에도 샤시캠 모델이 있었잖아요. 샤시캠 모델을 다른 사람들이 구매를 해서 거기에다가 뭐 다른 거를 뭐를 얹든 그거는 소비자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랑은 약간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기본형으로 샤시캠형의 모델로 되어 있지만 저 뒤에는 이미 기아에서 모듈화 시켜놓은 몇 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샤시캡 같은 모델 하나만 사면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저렇게 오픈베드 형태의 화물차로 할 수도 있고, 저렇게 배형 모델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승합형 모델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차를 한 대만 샀는데 그때그때 용도에 맞춰가지고 계속 베리에이션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PB5가 개인적으로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물론 이게 양산으로 바로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그렇게 높진 않다고 해요. PB5는 우선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실용화되는 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ST1을 타면서 제가 되게 칭찬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막 포코랜다. 포터랑 봉고랑 합쳐서 포코예요. 포터나 봉고를 타시는 것보다는 ST1을 사시는 게 아무래도 운용하시기에 더 좋으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PV5가 나오면 시장은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내가 화물 운송업자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신다면은 꼭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스로 넘어가 볼게요.